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주택 등을 임대차한 경우에 누수가 있거나 또 보일러 작동이 안 되는 경우에 과연 임차인이 이것을 수리해서 사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집주인이 이를 수리해줘야 하는지에 대해서 임대인의 수선 의무를 중심으로 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을 임대차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수선을 요하는 부분이 발생하는 것도 여러 가지 다양하다고 볼 수가 있죠. 직장 때문에 회사 근처에 있는 원룸을 전세로 얻어서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집에 누수가 발생해 가지고 거실이 물바다가 됐다라든지 또 오피스텔을 임대 계약하고 입주한 지 한 달밖에 안 됐어요. 근데 세탁기가 고장이 나가지고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라든지 또 단독주택을 임차해서 살고 있는데 겨울에 그 강추위가 계속돼서 수도 계량기가 동파가 됐어요. 또 건물을 임대차해 가지고 가구 전시장으로 쓰고 있는데 건물 바닥에 결로 현상이 발생했다라든지 또 경우에 따라서는 공장도 임대를 해서 쓸 수 있죠. 그래서 공장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집중호우로 인해서 공장에 인접한 임야에서 산사태가 났어요. 그래서 흙더미가 밀려 들어가지고 공장 벽체를 훼손하는 건 물론이고 내부까지 들어와 가지고 임차인 소유의 원자재라든지 기계 및 완제품이 훼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최근에 보면은요, 1인 가구가 상당히 급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피스텔 원룸 같은 거를 많이 임대차를 하는데 요즘은 뭐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인덕션, 수납장 등 여러 옵션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옵션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 임대인과 임차인 중에 누가 이걸 고쳐야 하는지를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고 있죠. 임차인은 물론 이제 이런 경우에 집주인인 임대인한테 고쳐달라고 하지만 집주인은 자기는 이제 책임이 나는 없다라든지 또는 뭐 어떤 경우에는 고쳐준다고 하면서도 차일 피일 미루는 경우도 종종 있죠. 근데 이러한 경우에 뭐 대개 하자를 보수한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에는 이제 소액인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감정 싸움으로 이렇게 번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임대 목적물의 수선을 요하는 부분이 생겼을 때 과연 이것을 누가 수선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 민법 623조를 보게 되면요.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에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임대인에게 수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령 주택의 임대인은 그 주택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넘겨주는 것이죠. 그러고서 계약 기간 중에 임차인이 그 주택을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를 해줘야 될 의무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뭐 인도라고 돼 있지만 이 인도는 단순히 이렇게 그 부동산을 넘겨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부동산을 원래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임대차의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임차인이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대로 사용 수익하기에 적합한 상태로 넘겨줘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임대인의 이 수선 의무의 또 대상이 될 수 있는 건 어떻게 보면 수선을 요구하는 것, 또 수선을 요한다라고 하는 건 이제 하자가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건데요. 이거는 임대차 기간 중에 비로소 발생한 하자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요. 이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그 목적물을 인도할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던 하자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제 임대차 기간 중에 드러난 이런 하자를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임대인은 이렇게 임차 목적물의 수선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선 의무를 지고 있지만 반면에 또 임차인도 통지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민법 634조를 보면은요. 임차물의 수리를 요하거나
임차물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때는 임차인은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임대인이 이미 그걸 알고 있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임차인에게도 통지 의무를 지우고 있는 거는요, 임대인의 수선 의무가 부담이지만 임대인에게는 또 자기 재산을 보존하기 위한 수선 권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수선 의무를 진다고 할 때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그러면 임대인이 어느 범위까지 수선 의무를 지느냐 하는 것이죠. 판례에 의하면은요, 임대차 목적물의 파손 또는 장애가 생긴 경우에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기 때문에 임차인의 사용 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경우에는 임대인은 수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수선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해서 정해진 목적대로 사용 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고 한다면 그 경우에는 임대인이 수선 의무를 진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임대인이 수선 의무를 지는 건 임대인에게 어떤 그 수선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못이 있는 경우, 말하자면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수선 의무를 지는 게 아니고 그 임대인에게 아무런 귀책 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임차 목적물이 훼손됐다거나 파손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수선 의무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임대인의 이러한 수선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의 목적에 따른 용도대로 임차인으로 하여금 그 목적물을 사용 수익시키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그러면 임대인의 수선 의무를 발생시키는 임차인의 사용 수익의 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어떻게 판단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임차인의 사용 수익의 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요, 그 목적물의 종류 및 용도가 어떻게 되는지, 또 파손이나 장애의 규모와 부위가 어떻게 되는지, 또 그로 인해서 목적물의 사용 수익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어떻게 되는지, 또 그 수선이 쉽게 고칠 수 있는 용이한 것인지, 또 수선하는 데 드는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또 임대차 계약 당시에 목적물의 상태가 어땠는지, 또 차임, 월세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여러 가지 사정, 말하자면 이런 재반 사정을 참작해 가지고 우리가 사회 통념에 의해서 이렇게 판단해야 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판례에서 수선 의무와 범위에 관해서 판단 기준을 정하고 있죠. 그렇지만 막상 이것을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 과연 그럼 그 판례의 기준에 의할 때 임대인이 어느 정도까지 수선을 해줘야 되는지 하는 게 문제가 될 때는 사실은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예컨대 그 다세대 주택에서 방과 거실의 천장에서 물방울이 고이면서 떨어졌어요. 그리고 또 창문에 물이 흘러내려 가지고 벽지가 축축하게 젖었어요. 그래서 이런 정도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집주인인 임대인이 수선 의무를 진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 법무부에서 만든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임대차 기간 중에 발생한 기본적인 주거시설, 예를 든다면 보일러라든가 전기 배선이라든가 상하수도 같은 이런 기본적인 주거시설의 하자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보수 책임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또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시설물, 예를 든다면 변기라든지 세면대, 싱크대, 냉장고와 같은 경우죠. 이런 경우에 그 수리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는 것으로 예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판례와 법무부 등의 그 계약서에 나타난 기준에 의할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수선 의무를 부담하는 대표적인 사례는 주택에 발생한 누수라든지 결로로 인한 하자, 또 벽이 좀 균열됐다라든지 금이 가고, 또 보일러가 고장났거나 파손된 경우, 또 화장실에 배관에 하자가 있거나 주방에 수도관이 파손됐다라든지, 또는 상하수도 및 전기 시설 등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거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되는 것이고 수선해 줘야 되는 것이고, 또 여기에 반해서 임차인이 수선해야 되는 대표적인 사례는 그 문이나 잠금 장치 등이 파손됐다라든지, 소모품인 형광등 등이 좀 고장이 났다라든지, 갈아야 된다든지 이런 경우, 또 변기가 일시 막힌 경우와 같이 소규모 수선이 필요하다라고 인정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임차인 스스로가 수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이와 같은 이제 수선 의무는 그 임차 목적물의 관리상의 어떤 그 잘못이 있었는지 이런 것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관리 소홀에 따른 임차인의 책임을 전부 또는 일부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임대인이나 임차인 모두에게 그 임차 목적물에 대한 관리 의무가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은요, 수도 계량기가 동파가 됐어요. 그런데 이 수도 계량기 동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관리를 허술하게 했어요. 아니면 이걸 부주의하게 사용해 가지고 동파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죠. 임차인이 예를 들면 방안 대책을 임대인으로부터 안내를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미 동파 사고가 발생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후속 조치를 늦게 했어요. 또 임대인에게 즉시 수리를 요한다라는 걸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동파가 돼가지고 손해가 확대가 되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전부 또는 일부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튼 이런 그 관리 소홀에 따른 임차인의 책임 범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는 이제 다툼의 여지가 있고 또 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과 임차인은 각자 자기로서의 기본적인 관리를 다했다라고 하는 걸 입증해야 합니다. 임대인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시설물을 사전에 점검을 하고 방안 대책에 대한 안내문을 보내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임차인은 여기에 대해서 자기 입장에서 방안 대책을 다 했다라는 걸 사진이나 또는 뭐 동영상으로 이렇게 촬영해 두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실무상 자주 발생하는 게 아파트 그 아래 윗집 간의 이제 누수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윗집의 누수로 인해 가지고 아랫집이 이제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법에서는 1차적으로는 그 점유자인 현재 살고 있는 윗집의 세입자인 임차인이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윗집의 임차인에게 잘못이 없다. 이런 경우에는 2차적으로 소유자인 집주인, 윗집 집주인이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그 실무 사례에서도요, 윗집 바닥에 매설된 수도 배관의 이상 때문에 누수가 발생해서 피해를 입은 사건에서요, 그 윗집에 세입자가 살고 있었는데 그 윗집의 세입자로서는 수도 배관의 부실 여부까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책임이 없다라고 이렇게 판시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건물을 임대를 해가지고 가구 전시장으로 쓰고 있는데 그 건물의 구조상 바닥 및 단열과 방습 조치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런다고 한다면 여기에 이제 하자가 있는 건데요. 그것 때문에 여름형 결로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건물주는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에 임차인이 그 건물을 가구 전시장으로 임차한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임차인의 요구에 따라서 건물 바닥에 나타난 습기의 발생 원인을 조사해 가지고
이를 제거하기 위한 제습기나 또는 공조시설 등을 설치해 주거나 또는 바닥공사를 해주는 등의 조치를 취해서 임차인이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해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임대인의 수선 의무를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임대인이 수선 의무를 지고 있지만 이와 같이 임대인이 지은 수선 의무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서 면제하는 특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약에 의해서 임대인이 수선 의무를 안 지고 오히려 임차인이 수선을 해야 되는 의무를 지게 하는 합의를 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 수선 의무 면제 특약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수선 의무 면제 특약에서 수선 의무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는 등의 어떤 특별한 사정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특약에 의해서 임대인이 수선 의무를 면하거나 임차인이 그 수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선 등 소규모 수선에 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선 의무 면제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도 대파손이 돼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수리를 해야 되거나 건물의 주요 구성 부분에 대해서 대수선을 하거나 기본적 설비 부분을 교체해야 되는 것과 같이 대규모의 수선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여전히 임대인이 수선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하는 게 대법원 판례의 입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령 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요, 임대차 계약서에서 건물 수리는 입주자가 한다, 이런 정도의 특약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임대인이 이 경우에는 수선 의무를 면한다거나 임차인이 수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범위를, 이거는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선 등 말하자면 소규모 수선에 한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만약에 특약으로 대파손에 대한 대수선을 포함해서 일체의 수선은 임차인의 책임으로 한다, 말하자면 이런 내용의 특약이 명시가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 경우에는 얼마든지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 발생한 적은 것뿐만 아니라 큰 수리를 요하는 이런 경우에도 수선 의무를 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임대차 계약을 할 때에 임대인의 수선 의무 면제에 대한 계약 조항이 계약서에 있거나 아니면 임대인이 그런 특약을 요구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임차인은 그 경우에 자신이 수선을 요해야 하는 이런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수선을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수선을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임대인이 수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가지고 임차인이 피해를 입었다라고 한다면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게 그에 상응하는 월세 등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상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 임대차 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도 있고요. 또 그 경우에는 수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손해가 발생했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임대인이 이렇게 바로 수선을 해줘야 되는데 수선을 안 해줘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임차인이 직접 필요한 수선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그 수선에 든 수리 비용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수리 비용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입증 자료를 잘 챙겨 놔야 합니다. 그래서 수리 전후의 사진 및 수리비 영수증 이런 거에 대한 증거 자료를 확보해 놔야지 나중에 수리비 청구하는데 문제가 없게 될 것입니다. 또 임차인은 이렇게 수리를 요하는 부분이 발견됐을 때, 또 발생했을 때는 이거를 바로 임대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만약에 누수 현상이 있었는데 이거를 임대인에게 바로 알리지 않아 가지고 손해가 더 확대가 됐다, 이런 경우에는 그 확대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가 어렵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수리를 요하는 부분에 대한 이런 분쟁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애초부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조금 분쟁을 좀 예방하려고 한다면요. 임차인이 가령 임차 주택을 계약을 한다고 한다면 그 주택의 벽지나 장판, 배관이나 전기시설 등의 주택의 상태가 어떤지, 또 냉장고나 세탁기, 에어컨 같은 집기가 잘 있는지, 또 상태가 어떤지 이런 거를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하고 또 그 상태를 잘 점검을 해가지고 이미 그 계약 당시에 일부 고장이 있거나 파손이 있다라고 한다면 파손 부위라든가 이런 말하자면 세부 사항까지 이렇게 계약서에 기재를 하고 임대인이 여기에 대해서 수선해 주도록 이렇게 계약서에 명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또 이렇게 수리를 안 해줘 가지고 임대차 계약이 해지가 됐을 때는 그 해지 이후에 예를 들면 이제 중개 보수라든지 또는 이사비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별도로 또 임대인에게 이렇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내용도 이제 특이하게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 목적물에 이렇게 수리를 요하는 부분 때문에 이게 또 그 부분이 상당히 그 비용이 많이 들고 또 어떤 경우에는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수선이 불가능한 정도의 수준이 돼 가지고 이것 때문에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는 상태다. 이런 경우에는 그 임대차 계약은 곧바로 종료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선 의무와 관련해서 또 말씀드릴 게 이제 장기 수선 충당금이 있습니다. 장기 수선 충당금이라고 하는 건 이제 아파트나 도시형 생활주택 등의 공동주택 등을 관리하면서 여기에 이제 승강기 등이 있는데요. 이런 승강기 등의 노후된 시설물의 교체라든지 옥상 방수공사 또는 이제 외벽 도색 등 말하자면 시설의 노후화를 막기 위해서 적립해 놓는 비용이 우리가 장기 수선 충당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기 수선 충당금은 임대인의 수선 의무를 위한 비용과는 이거는 무관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라든지 중앙 집중식 또는 지역 난방 방식의 공동주택이라든지 또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공동주택 등의 경우에는 장기 수선 충당금을 의무적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장기 수선 충당금을 내야 할 주체는 임차인, 세입자가 아니라 바로 집주인인 임대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택을 임차해서 살고 있다고 한다면 장기 수선 충당금이 보통은 관리비에 포함돼서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임차인이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보게 되면요.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 수선 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해서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따라서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날 임차인이 낸 장기 수선 충당금은 당연히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고 돌려달라고 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가령 그 주택을 이제 이전할 때에 이사를 가거나 할 때에 관리사무소 등을 찾아가 가지고 자기가 낸 장기수선 충당금의 내역을 발급받아 가지고 임대인에게 이렇게 정산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임차인이 거주 중인 이런 그 주택이 매매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임차 기간 동안에. 그런 경우에는 장기수선 충당금을 종전 주인인 매도인과 정산을 해야죠. 만약에 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차 종료 시에 매수인이 그 매도인에게 임차인이 낸 장기수선 충당금까지 지급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돌려받게 되면은 받자고 한다면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부동산을 임대해 가지고 이렇게 사용하다 보면은
수선을 요하는 부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이제 임대인이 수선 의무를 지게 되는데 임대인이 지는 수선 의무와 그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임차인은 이제 통지 의무를 지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그 수선 의무와 통지 의무 등의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알아보았습니다.